자, 출발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인 자질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자, 1문단에 보시면요. 지금 시민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요.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일정한 시민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질에는요, 뭐요?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시민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하게 된다. 자, 1문단에서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민주주의는요, 높은 수준의 시민의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시민의 참여, 이렇게 되면요, 성공적인 민주사회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내려갑시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관해서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소와 밀이 있다. 자, 고전적인 학자 2명을 언급합니다. 자, 루소하고 밀이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먼저 루소의 얘기부터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의미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자,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이 다른 사람이 즉 선출된 의원이 누군데요? 대표자. 이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 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때에만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뿐이고요. 그때에는요. 그 이외의 시간들은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따라서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하에서의 제한적인 참여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걸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의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있고 개발적인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며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더 받게 돼서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서의 갈등을 느낀다? 아니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뭘 통해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루소의 생각입니다. 자, 루소의 생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의제 하에서의 제한된 참여 대신에 당사자에 의한 직접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들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자, 다음 이제 밀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편 밀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시민 참여 자체가 유익하며 역시나 시민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요. 단 전제를 이제 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회는 쉽지 않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모든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다. 대의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가 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의제가 적합한 통치 형태라고 본다라는 거죠. 대신 루소와 마찬가지로 밀도 역시 참여의 교육적인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중요한 조건이며, 즉 좋은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 참여의 어떤 상황이 일구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정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밀의 논조예요. 어느 정부든지 간에 1차적인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적인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인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중시하였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참여의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중앙 단위보다 어디에서 지방 수준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지방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인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의 일상생활이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 단위가 아니라 지방 수준의 상황이죠. 그게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밀은 지방적인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만일 개인에게 지방적인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보통 선거에 참여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바탕에 깔려있는 지방적 수준의 어떤 기회들이 있어야지만 전국 단위, 중앙 단위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밀은요, 규모가 큰 사회는 대의제가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상황이 그래요. 사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강조하는데 중앙 단위보다도 지방적인 수준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 이론가들이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 그리고 밀의 관점은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해서 현대사회의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게 됐죠. 즉, 국가 수준, 지방자치 수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의미가 확대됐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페이트먼, 그 다음에 바버가 있다고 합니다. 자, 페이트먼 하고요. 바버. 자, 먼저 페이트먼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먼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인 불만,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참여라고 보았습니다.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로 제한을 해서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죠. 자, 그러면은 대의제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은 루소의 생각이랑 굉장히 결이 비슷하죠? 자, 페이트먼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로 참여는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그쵸? 이 사람이 페이트먼이 생각하는 참여는 뭐예요?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이제 함께 있다, 그 얘기겠죠. 페이트먼은 참여 주체인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 자, 지금 반론의 입장은 뭔가 하면요, 페이트먼이 생각하는 참여는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페이트먼이 생각하는 참여는 집단적인 불만,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즉 부정적인 일단 의사표시가 그 안에 함의되어 있죠.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론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트먼은 이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데요.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집단적인 불만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제의 붕괴, 어떤 시스템의 붕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마찬가지로 긍정하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바버의 생각이요. 자,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역시나 대의제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의제가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그쵸? 우리가 투표할 때 돈이 많으면 투표 용지 2장 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투표하는 것 또한도 투표날 쉬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시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로는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강한 민주주의는 도대체 뭐냐? 바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라고 보았습니다.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며 민주시민적인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한편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즉 개인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잘 알아서 사회를 꾸려나간다? 그것을 무한히 신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 그쵸? 소수의 사람이 이제 지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그 지배자의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데 굉장히 정치를 잘 한다거나 하면 괜찮을 텐데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개인의 이득이나 영달을 위해서만 이렇게 자신의 정치력을 행사한다면요. 큰 실수죠.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에서 생기는 실수보다 자 비교합니다. 뭐랑?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서 생기는 실수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자 그러면은 이 후자에 나와 있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시민 참여가 이상적으로 실현화돼, 그쵸? 시민이 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상태일 때에는 실수가 더 적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바버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의견 불일치의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바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호 협력하겠지. 그리고 또 공적인 이익으로 또 균형 상태로 이제 수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의 내용인데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이론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트먼하고 바버요. 먼저 페이트먼의 생각은요. 자, 페이트먼은 참여를 집단적인 불만,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제는 한계적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는 투표만이 아니라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죠. 체제 존속 유지를 위한 어떤 그 교육적인 기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버의 생각은요. 자, 바버가 생각하는 대의제는 약한 민주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죠. 근데 대의제 안에서 선거권만큼은 평등하다고 보았어요. 근데 선거권이 평등하기는 한데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소는 제외된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시민 참여 유인이나 촉진의 요소가 굉장히 적다고요. 뭐가요? 대의제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버가 생각하는 강한 민주주의는 뭐냐? 참여민주주의가 강한 민주주의라고 보았습니다. 자, 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 태도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참여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여기 미처 쓰지 못했는데 지문에서 뭐라 그랬죠? 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까지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보의 생각이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건 또 아니래요. 자, 비교를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다수 지배의 실수.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약이 되는 그 실수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실수를 비교했을 때 왼쪽의 상황이 훨씬 더 실수가 더 많다 그 얘기죠. 오른쪽이 더 실수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가 아니라 예. 상대적인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황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마 상호 협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바버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보기 1번. 정치적인 갈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 선지 2번. 여러 정치 행위의 비교를 통해서 그 현대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3번. 정치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분석하고 있다. 4번.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인 것 같죠? 특정 정치 행위, 이게 뭐예요? 시민 참여요.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했었죠. 루소도 있고요, 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트먼도 있고요, 바버도 있고요. 그리고 통시적으로 고전적인 학자들과 현대 학자들 이렇게 쭉 통시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선제 1번. 자,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민적인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 자, 보시죠.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도 시민의 자질에 들어가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자, 우리 1문단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자, 어딘가 봅시다. 여기. 자,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지 1번은 맞는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내려갑시다. 자, 루소와 바버는 대의제가 개인의 정치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대의제와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루소요. 자, 루소의 내용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요. 루소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의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죠. 그 다음에 바버도 한번 볼까요? 바버. 그쵸. 바버 또한 대의제를 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약한 민주주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선지 2번 틀렸네요. 그쵸? 다시 한번 보시죠. 루소와 바버는 이 대의제가 개인의 정치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루소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버가요. 이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래서 틀린 선지는 2번. 자, 나머지 3, 4, 5 선지도 볼게요. 선지 3번. 밀은
좋은 정부라고 한다면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시민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켜야 한다. 자, 이런 설명 있었죠? 어딨나요? 좋은 정부에 대한 얘기? 여기. 미래에 따르면 좋은 정부의 중요한 조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요건인데 어느 정부든지 간에 1차적인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 있다. 그쵸?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적인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 선지 역시나 맞는 설명. 그 다음에 4번 선지 페이트먼하고 바버는 현대학자들이네요.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이것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현대의 이론가들 즉 페이트먼과 바버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하는 또 집행에 참여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그쵸?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번 선지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페이트먼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 있었죠.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이트먼의 언급. 여기 있네요. 페이트먼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자, 밑줄친 기억은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 기억은 시민 참여. 자, 설명이 올바른 것 찾으시면 될 텐데, 자,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자, 시민 참여에 대해서 루소는 시민 참여의 교육적인 효과로 개별 시민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자, 올라가 볼게요. 요 구절이요. 자,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루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공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의 사이에 갈등이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써있네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가 보세요.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아니요. 반대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번에는 밀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봤다. 그쵸?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자, 밀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2번은 문제가 없어요. 2번이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정답은 찾았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밀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제도 및 기구에 참여할 때에만 참여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자, 그러면 보세요. 미래 생각에 그러면 선출된 정치인 이게 뭐예요? 선출된 정치인이 대표자 선출, 즉 대의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밀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루소하고 다르게 대의제는 상황에 따라서 이상적일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규모가 큰 상황에서. 규모가 큰 사회일 때에는 선출된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형태, 즉 대의제도 나름대로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은 3번 설명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기억에 대해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시민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시민 참여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무언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지적인 학습이 있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지만 되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 항상 존재한다면서요. 항상 있어요. 항상. 네. 무언가 따로 이해를 선행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바버는 시민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아니요. 서로 다른 목표 아니고 공동의 목표.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 내려갑시다. 자, 보기에 A 밑줄 친 입장에서 위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근데 A 밑줄은요, 어떤 입장이냐 봅시다. 시민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들. 그러면은 시민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겠네요. 이 사람들은요, 시민들의 시민적인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적인 자질이 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시민 참여는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쳐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복잡화, 그 다음에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에서의 투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워진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자, 독일의 사례요. 전체주의 체제. 자, 우리 머릿속에 누구 떠올라요? 히틀러. 자, 그거 아세요? 히틀러가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나 뽑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선거 제도를 통해서 실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았어요. 그걸 지금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의 자질이 항상 높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이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시민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러한가? 실증적인 어떤 무슨 설계되어 있는 무슨 어떤 그 사회 실험 같은 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회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자, 근데 요 문제의 발문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선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회의 복잡화, 그 다음에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루소의 주장은, 자, 루소는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죠.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 자, 지금 문제 발문을 따면 A의 입장에서 평가하래요. 회의론자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면요, 루소의 생각이, 야, 직접 민주주의 하면 좋지.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그대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야, 이렇게나 조직이 켜졌어, 복잡해졌어. 그러면은 이러한 현대 사회에는 적용하기 힘들지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 가능하죠. 아마 시민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서 시민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그치? 페이트먼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했죠. 야,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 안에 이미 체제의 안정성을 존속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게 페이트먼의 생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면은 전체주의 체제로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가능하겠네요. 2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바버의 주장. 자, 바버가요, 주장했던 게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였나요? 아니요, 약한이 아니고 강한 민주주의였잖아요. 강한. 네, 약한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 5번 선지도 마저 볼게요. 시민적인 자질을 향상하는데 시민 참여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민적인 자질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는 미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 자, 바람직한 시민적인 자질은 참여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보기에서도 나오죠. 어딨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4번처럼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시민적인 자질이 부족한 시민들이 사회의 안정을 해쳐서 공익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호출되는 집단적인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쵸? 집단적인 불만,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과격하게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얘기 뭐 아까 얘기했던 독일 사례 바이마르 공화국 그쵸? 독일 그쵸? 그러면 5번처럼 얘기할 수도 있죠. 정답은 찾았어요.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내려갑시다. 자,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A국은, 자, A라고 하는 나라는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A는 그래요. 그 다음에 BC는요, B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땡땡구 땡땡동의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자, 지방자치 같아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최근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는요,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말은 왠지 대의제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요, 주민자치니까, 예, 지방자치. 이면서 지방단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부터 보시죠. 자, 루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국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B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제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겠군. 그쵸? 루소는 대의제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았잖아요. 대표할 수 없다고 본다. 1번 선지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이번에는 미래요. 미래 입장에서 A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B씨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시민 참여에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겠군. 자, 미래 생각에서는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단위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지문에서 밝힌 적이 있죠? 그러면은 2번 선지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자, 이번에는 페이트먼이요. 페이트먼의 입장에서 A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B씨의 국회의원 면담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기능이 없다고 보겠군?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능이 있죠. 있다라고 해야죠. 왜 없어요? 네. 의미 있죠. 네, 틀린 건 3번 선지.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죠. 자, 바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선거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였고, 그쵸? 자, 바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선거는요, 현재 대의제에 따른 대표자를 뽑는 이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봐야 선거권의 평등만 가능하죠. 선거권의 평등은 가능하고 실질적인 평등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은 4번 선지도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5번 선지, 바버는 A국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생기는 실수보다, 그쵸? 자, 대표자. 예. 실수보다 다수 시민. 네, 자치 상황에서 생기는 실수하고 비교했을 때, 자, 다수 시민 자치에서 생기는 실수가 훨씬 더 적다고 본다.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지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죠. 이렇게. 소수의 다수 지배의 실수가 다수의 자기 지배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다. 그쵸? 그러면은 역시나 이 부등호에 따라서 5번 선지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던 3번이 틀렸어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개 맞죠? 예,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